진짜 방송 들 때도 내 목소리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아니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편이에요. 아니 안 좋아. 난 오히려 이런 목소리가 더 좋더라고. 아, 날카로운 목소리? 아니 진짜로. 내 목소리는 좀 팀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주 라디오 1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가위를 주고 싶은 영세 자영업자 박 사장입니다. 네, 그리고 진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조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손아기님. 예, 저 하나가 8위 아자아자. 9위 아니야? 어제 그저께 2대1로 위닝 시리즈 가져갔어요. 넥센에게. 네, 그래서 8위로 올라갔어요. NC 요새 계속 이기던데. NC요? 어제도 이기고. 어제만 이겼어요. 하나에 원래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저기 이 기자님이 안 오셨습니다. 못 오신다고 15분 전에 문자를 보낸 이 매너. 자, 오늘 재밌는 윤창중 사태. 아주 사무실에서 사무실 요새 이제 아니 새로운 손님. 예, 죄송합니다. 저 2부에 소개시켜드리니까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강대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도경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야구 이야기인데요. 야구 동호회에서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끼셔도 되니까요. 네, 그냥 막 말씀하시면 됩니다. 분위기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서 이렇게 뒷담화를 막 까면서 이렇게 하이에나 같이 남의 말 하는 걸 못 견디고 숨만 쉬면 숨 끊어지는 순간에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말 한마디도 못 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고 둥그신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럴 때 사태라는 얘기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윤창중 사태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오늘? 사태가 아니죠. 잘린 거죠. 아니야 사태 말고 사태 이런 거 이런 건 사태라고 얘기하죠. 나이 먹으니까 이제 들리는 것도 시원찮아. 이 재미난 일이 없었는데 어제는 저것 때문에 웃었어. LG 불났어 그거 들었어요? 네. 아주 그거라면서 참 먹고 살기 힘들다. 박근혜 라인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윤창중이가 한 사람이라도 옛날에 이게 뭔가 제대로 됐다는 사람이 없어요. 윤창중이가 옛날에 그런 글을 썼대요. 청와대 대변인을 보면 그 정권 수준이 보인다. 그랬더니 딱 자기 말대로 나는 주변 사람들 중에 궁금했던 게 누가 꼽아놓았을까? 그게 난 제일 궁금하거든요. 박근혜가 직접 꼽아놓지는 않았을 거고 주변에 누가 분명히 강하게 해서 강하게 밀어놓은 거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난 추측은 되는데 박근혜 정권을 흔들어서 손아귀에 확 뭉쳐지려고 하는 또 음모로 그쪽에 보수 우파들 이쪽에 진영에 나는 작전이 아니 삼성 이런 재벌 그룹들이 힘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MBC 지방 MBC의 부장급 이상 꽤 높으신 분인데 윤창중 사태를 딱 얘기를 듣더니 그 새끼가 그러는데 뭐냐면 언론인들조차도 거기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윤창중이는 또라이 이런 쪽으로다가 이미
내놓은 사람이라 변희재급인가요? 줄을 아니 변이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싶어갖고 강력하게 그래서 자기는 청와대 놓달라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낸신행이라는 거는 아니야 편의제 좋아. 변희정 이번에는 또 추천? 손석희랑 놀던데요. 이번에 손석희랑. 걔는 그건 의도적으로 손석희급으로 올리려고 그러는 거고. 근데 저렇게 노력하면은 저거 거기 뭐 받아줘야 돼. 언젠가 눈물 없잖아. 새누리당이 정말 인재가 정말 많아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은 게임이 안 돼요. 아 그리고 저기 뭐야. 근데 이거는 전 박근혜 정권의 문제가 이거 역사 전통이 있잖아요. 저 동해 거기 누구냐 그 시기. 최현희. 네, 최현희에서부터 몇몇 이유는 성나라당의 후예들. 계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계보가 있는 거야. 쉽게 역사 뭐야 자기 전통을 바꿀 수는 없는 거야.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사실은 그 이제 초기부터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계속 걸리고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 완전 파렴치범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자체에서는 타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상태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동정받더라고 불쌍하다고. 아니 근데 사실은 아니 누가 대통령이. 그렇지. 시집도 못 가봤는데. 아니 그리고 미국에 가서 한참 잘했다고 막 뜨려 그러는데 박근혜 이름 쑥 들어가 버리고 자기 대변인이 확 떠버린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쪽에 저기 뭐냐면 박근혜 묻혔어 완전. 삼성 재벌 요쪽에는 나는 음모론이라고 보는 거야. 대통령을 버리고 대변인이 뒤도새도 모르게 자기가 떴어. 근데 집으로 와버리고. 정권 초기에 이렇게 대통령이 사실 존재감 없는 정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냐면 어느 정권이든지 초기에는 사실은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이나 아니면 그 이전의 정권도 초기에는 사실은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김영삼이 대단했죠. 지금은 박근혜라는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이건 인물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 나쁜 놈들이 걸라. 어?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여성이란 말이야. 여성으로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또 꼽지. 그러니까 뭐냐면 흔들려야 와서 뭐냐면 정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재벌 그룹들에서 고개 숙이면서 좀 이렇게 건사해달라 이럴 거란 말이야. 어? 그걸 바라고 윤창중이가 삼성에 매수된 거네. 그렇죠. 아유 다 자학생들이지 뭐 언론 쪽은 음모론. 난 그렇게 봐요 사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은 어쩔 수 없이 박근혜가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자기 얼굴을 완전 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면서 음모론에 동조하겠어요 그거? 윤창중이가 삼성 일가를 몰락시키면서 중앙일보에 뭐 픽업 되겠네. 오늘 저 하루 종일 또 그 중앙 JTBC하고 A 채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손석희 이거 열심히 봤어요. 근데 논조가 다 틀려. 걔네들 분화가 됐어요. 특히 JTBC는 얘네들이 중도로 가더라고 이제. JTBC가 삼성 중앙 있죠. 근데 걔네들이 중도로 옮겨갔어 이제 완전히. 그래서 오늘도 다른 데는 박근혜 불쌍하다. 이상한 놈의 대변인에서 박근혜가 불쌍하다. 그리고 다른 그 종편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JTBC는 막 가는 거예요. 윤창중 갔다가 막 물어대더라고. 장난 아니었어. 내 말이 맞잖아. 근데 결국은 그 논조가 사실은 근본 원인으로 가면은 윤창중이 처음에 대변인 임명할 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종적인 책임은 윤창중이가 아니라 인사를 잘못한 박근혜한테 가야 되는데 윤창중이 개인의 어떤 인간성이라든가 이쪽으로 몰아가서 결국은 그게 박근혜 살아남는 길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애들이 많으니까 워낙에 거기 지금 각 방송 제 중앙조선 걔네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들어가서 JTBC가 뭐냐면 자기도 중도로 갔다는데 그래서 손석희 뭐 사장으로 오라 그랬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뭐냐면 종편에 동아가 하는 거 봐봐요. 아주 기가 막히지. 네. 견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JTBC가 흔히 말해서 지금 뭐냐면 지금 박근혜 정권 깐다 이거야. 까게 되면 누가 거기 뭐 올라가. 삼성이 올라가는 거 삼성이 이제 삼성 정권이 되는 거야. 손님들이 심심하시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한참 재밌어지는데. 내 말이 맞다니까. 이래야지 사람들이 오고. 이제 박사님 음모론의 대가신 것 같아요. 이건 음모가 아니야. 맥이 딱 맞아. 논리적으로 딱 악구가 맞잖아요. 자, 남영유업 사태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국 뉴스는. 윤창중 때문에 남영유업이 이제 만세를.
남양유에서 보면 그 생각 안 나요? 예전에 저기 뭐야 한보. 한보? 머슴들 했던 거기 누구야? 그 회장 이름 뭐였어? 정태수. 수준이 딱 그 수준이잖아. 근데 제가 그쪽 그 유통업계에 좀 한참 있어서 잘 아는데요. 이게 밀어내기는 원래 얘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재벌들이. 그래갖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뭐 이렇게 서울에 이제 시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덤핑 시장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덤핑을 대리점한테 물량을 갖다가 얘네들이 소화할 수 있는 거에 훨씬 많이 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거를 왜 덤핑 시장에 내놓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과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 목표량을 채우면 성과급으로 주기 때문에 이거 쌤쌤이니까 그냥 바꾸서 그걸 갖다가 거기 그 덤핑 시장에 푸는 거죠. 근데 무자료 거래가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무슨 이마트나 뭐 이런 데 말고 다른 마트 싸게 파는 데 있었죠. 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20원, 그러니까 20% 정도 싸게 파는 데는 다 그런 무자료 거래를 한 거거든요. 대기업 영포 사실은 뭐 엄청난 거고 사실 그 축산 쪽에서도 보면 그 우유 있잖아. 우유 납품할 때 그 남양이나 서울이나 뭐 메이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얘네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쿼터를 할당을 해요. 목장에 애준 원래는 쿼터가 없었어. 니네는 50kg만 하라 이런 게 없었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쿼터를 팔면서 목장에서 100kg를 만약 짰다 그러면 50kg 쿼터만 하면 나머지 50kg는 반값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유가 남아 도니까 남든 모자라든 걔네 방식들은 그런 거야.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들은 실제로 맨 하부에서 다 그 책임을 지우는. 그래서 더 나쁜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그 시장에 이제 그 대리점들한테 그렇게 해서 목표 이상을 채웠잖아요. 근데 더 나쁜 게 뭐냐? 지가 덤핑을 줘 회사에서 직접. 그러니까 덤핑을 이 사람들한테 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덤핑 시장에 지네 회사에서 아예 창고를 풀어 덤핑 시장에.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인점들 그거 내준 거하고 똑같고 베이커리들도 딱. 근데 이게 불매운동 한다 이게 해결되나? 그러면 얘들 다른 뭐냐면은 거기 유업도 다 그럴 텐데 애들 그러면 모임 못 먹은 애들은 어떻게 되나? 먹어야 되나? 그렇다 할지라도 불매운동을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심을 하겠지. 아니 찍히면 죽는다.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런 불매 운동은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잡아다가 족쳐야 되는 거야. 누가 족쳐? 예? 누가 족쳐? 정권은 붙었다면 왜? 그다음에 세무감 해갖고 누가 족쳐? 그 박근혜 말이 필요 없어. 기대고. 그러면서 그 새누리당이 저기다 붙여놨더라고요. 납품 단가 그 후려치기 근절법 통과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랄하는 거지.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자, 요주군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민원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기 소나기님이 1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그 게시판에 나온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논보다 하천이 낮게 공사가 돼서 논이 물에 들어오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박모모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인 아들이고 저희 아버지 대신 이거를 작성합니다. 논보다 하천이 더 낮게 공사를 하여서 논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농사를 해서 배수관을 설치하고자 하여도 하천과 논 사이에 도로가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여서 여주군 군청에서 해당 문제 지점에 배수관을 설치해 주셔서 해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천 공사하기 전에는 농사를 잘 지었는데 하천 공사를 하고 나서 하천의 높이가 낮아져서 논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몇 년째 직접 물을 퍼 올려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담당 관리자분의 전화 바랍니다. 그리고 파일 첨부 용량이나 개수를 이런 식으로 작게 해 놓아서 관련 자료를 상세히 올릴 수가 없네요. 참고하세요. 무슨 말씀? 어느 동네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몰라가지고. 대신면 장군님. 여기도 하천 공사를 했나요? 장풍리를?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실은 그 이제 큰 그 뭐 이렇게 남한강 같은 경우 말고 이제 소하천 지류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4대강 하기 전부터 문제가 됐던 게 물이 이제 좀 꾸불꾸불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걸 갖다가 그 포크레인을 깊게 파갖고 거기를 갖다 사방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비 오면 싹 빠져나가게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그 뭐 농사 질 때나 그럴 땐 물은 사실은 없어요. 그 바닥에 물도 없고 그리고
깊게 파니까 논보다 다 낮죠, 되게. 그러니까 그 하천에 있는 물을 쓸 수는 없을걸요? 없을 것 같은. 네. 농사 짓지 말란 얘기지 뭐 쌀 많이 나. 근데 이게 이제 농사용 물이 아니라 그냥 물 잘 빠져서 그냥 무조건 수해만 안 나게 그거 위주로다가 공사를 아마 해서 그러면 제가 장풍리 자주 가는데 장풍리 이쪽 길을 요새 안 다녀서 그렇고 장풍리 위에 저수지가 있는데 굉장히 큰 농업용 저수지가 있거든요. 낚시 금지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거기에서 여기 논 같은 경우에 배수관을 그쪽에서 설치를 해줬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데 뭐 이거는 아무런 거 해주지 않고 도로만 깔아놓고 이제 뭐 퍼 올려서 해라 뭐 이런 식이니까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더 자세히 몰라갖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근데 이제 저기 전기 모터에서 물 뿜어 올라가고 뭐 해라 뭐 이런 건가? 그렇게 그렇죠. 직접 해결을 하라는 거죠. 안 되지. 그냥 그 파도를 그러니까. 넘어가게 이거 배수를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안 울어서 그래. 울어야 돼. 데모하고 머리 묶고. 예전에 저희도 이제 뭐 그 시골에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그때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때는 물이 이렇게 부족한 느낌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 하천을 직강하천으로 만들면서 물을 담아두질 않는 거야. 계속 그 있으면 있는 대로 족족 다 흘려버려 보니까 이 나머지 그러니까 그 농수로에 물을 직접 대서 그 뿜어주는 그 시간 말고는 물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천은 고기도 없어. 네, 하천은 고기도 없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거는 딱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여주군 농민회가 가끔 뭐 쌀값 올려달라고 위험한 발언을 또 군청에서 대마하고 그러니까 위험해 하지 마. 농민회가 꼴레가시니까 거기 뭐냐 농사를 또 소출량을 좀 줄이려고 제가 볼 때 이거는 군청에 가서 항의하는 것도 항의하지만 농민회 가서도 한번 항의해보세요. 또 여주군 왜 농민회를 얘기해요? 여주군 농민회가 왜 있냐 이거야.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 거기 가서도 울어줘야 농민회가 힘을 써주지. 응?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우리 여주라도 듣지도 않는데. 자, 두 번째 의견은 진팀장님 한번 해주시죠. 여주군 도시계획도로 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모모 씨가 올려주셨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대로 1-4에서 이마트까지 가는 중로 2류 15호 도시계획도로 예정 도로 노선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노선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설 노선은 기존 이마트 전면부 노선의 교통을 완화하고 지적공사와 보건소 방향의 상리 주민들과 오악 방향의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효율적인 노선을 만들고자 계획하는 도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지금 현 계획 노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아래에 질문을 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대로 1-4에 의미 없는 삼거리가 조성됩니다. 그곳에 삼거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방 190m 근처에 큰 사거리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부합되는 곳에 진입로 삼거리가 개설되는 것인가요? 그다음 세 번째는 상리 쪽에서 접근한 차량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도로 노선은 한 도시에 나아갈 밑그림입니다. 허나 누구도 상식적으로 별로 이해가지 않는 그런 노선을 누구를 위하여 어떤 생각으로 계획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위와 같은 질의를 하였으니 성심성의껏 답변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네, 그 이마트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아마 그 도로 만드는 조건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비용을 아마 그 돈을 냈었죠. 맞아요. 저 뒤쪽 이마트 뒤쪽으로 해서 그 통과되는. 네, 그 도를 지금 만드는 거야. 만들고. 예, 그 이제 도시계획 그게 이제 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만들어서 이제 보상하고 그런 절차들이 이제 거의 마감이 돼서 길을 만드는데 길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고 아직 답변이 안 올라와서 이제 정확히 그 군청 입장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보니까 이 질문하신 분이 최某某 씨인데 누군지 짐작이 간다. 벌써 1, 2, 3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뭐냐면 이런 질의에 능통하신 분 같아요. 이런 분은 우리 여주 라디오에 좀 출연하셔갖고 좀 알랄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그분 아닐까? 그 여자분이죠 이분 이거 그죠? 주로 거기 아니 모릅니다. 행정의 지리 담당하시는. 아니, 잘 모릅니다. 그죠? 야 이게 골치 아프겠다. 이거 쉽게 이거 대답했다가 또 그게 뭐 그냥 좀 뜯어 물릴 것 같은데. 사실 문제는 문제죠. 이마트 그쪽 교통이 좀 많이 복잡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 앞쪽이.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그 우회도를 만들어서 빨리 그 사람들이 좀 빨리 다닐 수 있게 하면 좋긴 좋은데. 그럴 바에 이마트를 없애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뭐냐면은 안 그래도 뭐냐면 잠깐만요. 저거 슈퍼 박 사장님이 지난주부터 오바가 되게 심해하고 한 20%만 다운그레이드 이게 보면서 느낀 건데 그러면은 현재 있는 이마트로 들어가는 도로는 폐쇄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있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그거 있고 그 뒤쪽에 있잖아요. 그 길도 그러니까 따로 있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나와서 그 산업도로로 나왔을 때 그쪽 앞쪽에 또 뒤로 들어가는 그걸 들어가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공사하는 데가 뒤쪽에 그 도로를 얘기하는. 그러면 그게 나와서 지금 산업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가 거기 삼거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분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삼거리가 생기고 뭐 사거리가 생기고 한다는 것 같은데 답변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이 올라오면 한번 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도면 좀 올려주세요. 자, 여주 소식 간단하게 그 도예명장 신청하세요는 조 선배님이 좀 긴데. 여주 도예명장 신청하세요. 천년의 역사 도자기 본고장 여주군에서 전통 도자 예술을 계승하고 여주군 도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장인을 도예명장으로 선발합니다. 도예명장으로 선발되면 도예명장 증서가 수여되고 연구활동비 500만 원도 지급됩니다. 여주군은 다음 달 7일부터 21일까지 15일 동안 여주군 도예명장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5월 9일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여주 지역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지역 읍 면장이나 여주 도자기 사업협동조합장의 추천을 받아 여주군청 경제교통과 도예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주군 도예명장은 명장선정심사위원회가 전통 도자문화 계승 발전 기여도, 도자 제작 관련 기술 개발 등 도자산업 발전 기여도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판단해 후보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주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여주군 경제교통과 도예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편 여주군은 2006년도부터 도예명장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성, 조병호, 청룡, 김영길, 다나, 박광천, 석담, 최병덕 선생 등 4명의 도예명장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도예명장 부분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저희가 어차피 편한 방송이다 보니까 제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도예명장분 그 1호부터 사실 전부 다 이름은 저희가 알고 있는 얼굴도 이제 뵌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도자기 지역에서 도자기 하시는 분들을 다 어느 정도 이제 그 명망성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그 일반적으로 뭐 그 도자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름이 뛰어나신 분들 중요한데 사실 제야와 아니면 정통 지금 외부에 공개된 명망성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벗어나서 실제로 명장이란 이름에 좀 맞는 분들을 좀 발굴하는 과정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너무 쉽게 사실은 이게 참 어렵네.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근데 명장 되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이게 도예명장은 몇 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건가 보죠? 1년에 한 번씩. 근데 2006년에 4명밖에 안 됐네. 2년에 한 번인가? 그럼 4년에 한 번씩이요. 한 2006년부터인데? 그러니까 따져보면 8, 9, 10, 11. 작년에 최병덕 선생님이 되셨어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또 그러면 해당자 없으면 안 뽑는 애도 있나 보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되신 분들 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지도 라디오 망가지고 싶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이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예명장 뽑는 이 과정을 보면은 도예와 별로 관계없는 지역 유지급들 이분들이 뽑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혹시 추천은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추천이 되고 난 다음에는 몇 명을 올려놓고 도자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거속에서 뭐냐면 딱 이렇게 투표해갖고 딱 마지막 최종 선정은 되는 이런 방식은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야 도예인들이 애정을 갖고 사랑하시는 분이 뭐냐면은 거기 도예명장으로
되면은 지금까지 됐었던 분보다 더 인기 있고 또 소중하게 이렇게 뽑히는 명장이 되시는 게 아니신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사위원은요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가수 저기 선발할 때 뭐 가수들만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인정하면 더 그만큼.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냐면 이게 인기 투표보다는 뭐냐면 도자기라는 어떤 이쪽에 어떤 특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서장이 도자기 잘 압니까? 모르죠. 저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뭐냐면은 도자기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은 먼저 인정을 받는 게 이게 첫 번째가 아닌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감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등골이 오싹합니다. 네, 아유 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네요. 아까 윤창중 할 때는 막 잡아먹을 듯이. 거기는 멀잖아. 아,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할까요? 꼭 뽑히고 나면 굉장히 그 뒷말들이 무성하게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여러 가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다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그 여주 도자기 하는 분들이 파벌이 많아요. 파벌들이 막 뭐 어우 뭐 수십 옛날 그 무림의 그 8대 문파처럼 무슨 뭐 문파들이 있어갖고 수직긴 한데 그 8대 문파는 8대 문파 정도 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되고 나면 뭐 불인정하는 그런 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 많죠. 근데 일단은 수용은 하고 제도가 문제가 때문에 좀 고치긴 하더라도 일단은 수용하고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좀. 이 정도에서 넘어가면 되겠죠. 아주 조심스럽게. 마지막으로 축제 얘기는 제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다뤘던 여주 봄 도자기 축제 그 5월 19일까지 있습니다. 신륵사 관광지에서 5월 19일까지 있는데요. 많이들 좀 아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한 일주일 좀 더 남았네요.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좀 가서 좀 그 친척분들 뭐 외지에 있는 분들 뭐 다 이렇게 한 번씩 오라고 하셔갖고 같이 그 손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났을 때 이거 축제 성공했다는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외지에 있는 친척 오라 그러면은 내가 좀 쓴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걸랑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삼북면에서 양자산 품실 축제가 열리는데요. 5월 18일, 5월 19일 양일 동안 삼북체육공원에서 하는데요. 제가 솔직히 가보진 않았는데 품실 축제가 되게 그 잘하고 재밌다는 얘기는 좀 풍편에 좀 언제 들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 지역 그 축제인데 삼북이 그 출장소에서 그 면으로 가면서 이제 그 아마 이렇게 힘을 줘서 하는 축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지원을 받아서 삼북 품실관이라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 가면은 이제 삼북에 있는 자체적으로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은데 그 여주권보다는 양평, 광주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여주 분들이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여주읍에서 뭐 도자기 축제나 이런 것하고는 좀 금사참여 축제하고도 좀 달라요.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이거 뭐 가면 이제 지금은 삼북체육공원에서 예전에 그 앞에 상포 초등학교 운동장 거기서는 아직은 뭐 어렸을 때 학교 운동회 그 정도 규모밖에는 안 되는데 대신 이제 규모가 작은 대신 그래도 좀 나름대로다가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축제로. 저기 지역 주민 참여도는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삼북이 엄청 멀잖아요. 사실은 저기 양평이나 저쪽도 어떻게 보면 가까울지도 몰라. 사실 그렇죠. 원래 여기는 삼북면은 생활권은 여주가 아니에요. 곤지암? 장 보러 가도 양평이나 곤지암이에요. 그래서 장은 양평장을 보러 가고 병원 갈 때는 곤지암으로 가고 이렇게 짜장면도 저기 거기 넘어 곤지암 거기서 배달시켰거든요. 대중교통이 양평에서 곤지암 쪽으로 이렇게 품질을 그 상품을 지나서 가는 대중교통이 한 30분 간격으로 있어요. 양평이나 곤지암을 나가는 건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차가 있는데 여주로다가 오는 건 하루에 2대 있나 3대 있나 2대 정도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원래 행정구역상만 여주군이지 생활권은 아니죠. 그래서 삐져갖고 또 저쪽으로 딴 동네로 간다 그럴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냐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뭐냐면 재정 지원해서 뭐냐 이 품실 축제에 가는 여주 군민들은
거기서 점심을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하는 티켓을 준다든가 군에서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것도 꽤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삼봉면민들이 먼저 소속감도 들고 종로기는 아닐까요? 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사 참외 축제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금사 근린공원에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 성장 가능성 있는, 만약에 제가 한 20억 정도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축제 대박으로 전국에서 1등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축제입니다. 여기가 이 축제는. 네. 3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요거 이제 둘째 날 갔나? 얘네 3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둘째 날 갔는데 오후에 갔는데 금사에 있는 참외가 다 팔렸어. 그래요? 그렇게 맛있어요? 예. 아니 금사 참외 참외는 맛있어요. 참외 맛있어요. 맛있기도 하고. 있는 양을 다 소화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축제를 준비하신 분들이 잘했다는 이게 그때 제가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여주군에서 3천만 원인가? 그러니까 축제 지원금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아기자기 준비를 잘했는데 뭐냐면 이렇게 그 금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상에서 많이 팔잖아요. 거기보다 10%인가? 축제장 안에 들어와서 하면 더 파는 싸게? 물건은 좀 할인? 10%인가 싸게 해줬어. 그러니까 축제장 안에 있는 게 다 팔려갖고 나중에 축제에 온 사람들이 참외를 못 사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축제를 준비를 잘한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주군보다는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여주군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기획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행동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 준비하신 조직위원회 측에서 문화부하고 다이렉트를 조인을 하시면요 예산을 한 수십억 받을 수 있는 축제예요.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평나비 축제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축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축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 있는 축제니까 많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두들쟁이 탈의 공연이 여주에서 있는데요. 두들쟁이 탈에는 여주가 나온 저희가 3집 음악까지 냈고 복수에서 2등까지 했고 굉장히 1박 2일 각종 TV 드라마 이런 것에 다 배경음악으로 쓰이고 있죠. 근데 저희가 여주에 공연을 1년 만에 왔나요? 네, 거의 1년 더 된 것 같은데. 1년 더 된 건가? 네, 2년 만에 온 거예요. 2년 만에 왔나? 공연은 2년 만에 오고 1년에 한 공연을 저희가 한 60번, 70번 하는데 여주에서는 공연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5월 18일 날 여주 중앙통에서 공연이 있는데 앨범 공연이니까 근데 무대가 작아서 공연자들이 다 못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다 쪼여서 들어가서 연주할 테니까 5월 18일 날 여주 중앙통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 안내를 왜 안 해요? 7시입니다. 여기가 그게 없어요. 네, 7시입니다. 자, 이걸로 1부 마치겠습니다.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읽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소개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는 야구 팀도 좀 소개해 주시고 몇 번인지 그리고 본인이 포지션이 뭔지 타율 이런 물타자인지 이런 방송인지 몰랐어요. 좀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으면 미리 좀 들어보고 올 걸. 안 나오시면 안 나오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여주에서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은 미라클이라는 팀입니다. 여주에 21개 팀이 있는데요. 그중에 최상위에 매년 1위를 달리고 있는 미라클 팀의 왕년의 4번, 잠깐 4번, 지금은 주로 이제 벤치에서 후배들의 뛰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대필이라고 합니다. 감독님이신가요, 그럼? 보스는 감독인데, 그냥 뒤편에서 이게 조력자죠, 조력자. 벤치어머. 전문용 벤치어머. 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미라클에 몸담고 있는 우도경이고요. 저는 저희 옆에 있는 우리 그 팀장인데요. 사실은 저희 팀의 어떤 감독급에 있는 자리고요. 제가 조금 더 높습니다. 전 단장이고요. 실력은 뭐 비슷합니다. 둘 다 벤치에 앉아서 우리 후배들 야구하는 모습만 보고도 입이 귀에 걸리고 저녁에 소주를 한잔 할까 그냥 갈까 둘이 그 마쿠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좀 뒤에서 좀 저희 야구를 좋아하고요. 우리 팀이 좀 잘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둘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정 지신 누가요? 단장님이에요, 감독이? 아닙니다. 저기 그 지금 1군 감독이 있어요. 우리 강대필 감독은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모든 팀이 그렇듯이 지금 한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오래됐네요. 10년이요. 예, 저희 팀하고 몇 개 또 말씀을 드리면 그 토야 팀하고 레드호커하고 베테랑스하고 저희 미라클이 가장 오래된 팀이고요. 팀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전통도 있고요. 또 실력도 뭐 신생 팀들은 아직 좀 들으시면 화나시겠지만 뭐 이해 듣고 그냥 화만 내실 게 아니라 올라오실 수 있도록 팀 실력을 알고 닦으시고 하여튼 저희 그런 네 팀이 좀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됐고요. 그래서 또 어떤 뭐 골고루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원이 많다 보니까 팀을 이원화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팀 위주, 저희처럼 이제 좀 나이가 되신 분들은 또 회비만 내고 웃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저희도 뛸 수 있기 위해서 슬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팀은 좀 준비된 팀이다 보니까 항상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강 감독이시고요. 예. 후보가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지금. 근데 21개 팀이라 되면은 연습을 다 어디서 해요? 구장이 쓰시는 구장이 축구하고 달라가지고 아니, 운동을 구장이 많이 생겼던데 요새? 그러니까 사실 뭐 사회인 야구에서 연습은 별로 게임이 연습이고 그 이천 거기 가다 보면 종합운동장 부발, 거긴 연습하는 거 자주 보겠던데. 여기도 맨날 여기 다리 여기 양섬이잖아. 양섬 거기 시합장 아니에요? 연습하는 뭐 연습도 하고요. 이제 주로 이제 여주의 리그가 저희가 3개가 있어요. 여주군 야구연합회 밑에 2부, 3부, 루키 이렇게 3개의 리그가 있는데 일요일만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토요일이나 평일 또는 뭐 공휴일 같은 때는 별도로 빌려서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애초에 야구를 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셨나요? 학교 다닐 때? 동네 야구죠. 동네에서 그냥 프로야구 보면서 비닐을 부대에 말아가지고 그런 거죠. 추억이 있어서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2부가 지금 제일 높은 건가요? 예. 1부는 없는 거예요? 1부는 사실 만들어도 되는데 서로 일부라고 하기에는 서로 아직 조금 견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2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 출신이 한 명 뛸 수 있고 1부 같은 경우에는 3명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아직 여주에서는 뭐 3명까지 뛸 만한 팀들이 없고 그리고 이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굳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안 만드는 거죠. 우리 교회 경희대학교 투수 출신이 있는데. 저희 팀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깨 고장나고 나서 야구를 접었죠. 어깨 고장 나도 서주 출신 틀립니다. 근데 이게 저도 굉장히 제가 인천 동산 유명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하고 야구 다른 게 야구는 막 좋아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축구는 그냥 개발 세발을 해더라도 나가서 뛰어다니면 되는데 야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준비 글러브도 있어야지. 준비도 많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게임할 때도 열정만 있다고 해서 게임에 연습이 투입할 좀 수 있는 되지. 그런 운동 종목이 아닌데 안 끝나요. 희망자가 많아요. 안 끝나. 그렇게 희망자가 많아요. 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가 꾸준히 뛰고 있고 뭐 등록돼 있는 선수들까지 하면 30명 가까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때 또 굉장히 사회인 야구 붐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다들 이렇게 프로야구에 대한 어렸을 때 향수가 있고.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 최근 들어서 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한 5팀, 6팀에서 시작했다가 2009년, 2010년 되면서 10개, 15개, 지금은 21개까지 팀이 늘어났죠. 프로야구는 이렇게 지역색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네네. 팀원들 안에서도 이렇게 응원하는 팀이 프로팀들이 나눠지고 그러지 다르겠죠. 각 팀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팀은 다 따로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자기들이 각자 좋아하고 팀에서 집단으로 해갖고 같이 응원 가고. 절대 그거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건 절대적인 거고요. 근데 팀 안에서만 우리 팀원이면 되는 거죠. 사회야구 하면서 저 아직 야구장 못 가봤어요. 그냥 TV로 보는. 이게 몸으로 하는 야구 선수가 있고 나처럼 눈으로 즐기는 사람. 눈과 이걸로. 야구장 가서 저는 1루석이나 3루석 외야석에 앉을 거면 안 가요. 그거 딱 그 심판 뒤에서 거기 앉아서 투수들이 던지는 공을 봐야 야구를 보는 재미가 나. 보는 눈도 실력이라고. 그게 1루석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직구를 던지는지 커브를 던지는지 잘 안 보여요. 그렇지. 눈도 나쁜 사람들이. 정 뒤에 서서 보면은 사람이 던지는 공이 어떻게 저렇게 휘어서 떨어지나 신기하게 쳐다보고. 저도 이제 뭐 사실은 그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희도 시골에서 어렸을 땐 다 비료푸대 이렇게 접어가지고 했잖아요. 이거 나무 그냥 이거 강목 같은 거 해가지고 그래도 야구를 해봤었는데 직접 조금 선수는 아니지만 조금 기술이 있다는 커브를 던지는 투수하고 이거 야구를 해봤는데 이게 세상이 자꾸 나한테 몸으로 와가지고 분명히 볼인데 스트라이크라는 거야. 그 눈이 완전 틀리더라고요. 되게 힘들대 그거. 맞아. 내가 야구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중학교 때 애들이랑 반 선수들 만들어갖고 나갔는데 내가 구멍이야. 나 때문에 게임이 안 끝나. 근데요, 이게 우리가 50대들은 사실은 그때 보면은 한 반에 뭐 야구 하는 명 있지만은 중고등학교 조금씩 했을 거예요. 그래도 한 학교에 몇 명 안 됐어. 한 팀 꾸리기도 어려웠어, 사실은. 근데 40대에서부터는 꽤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조금. 근데 이게 많이 다치잖아요. 간지 나잖아, 또 야구복 입으면. 제가 아는 사람도 저 하이닉스에서 야구를 했는데 올라운드 플레이어래. 포수부터 해서 투수까지 다 하고 한 팀에서는 선수고 또 한 팀에서는 코치 겸 선수래. 근데 보니까는 엄지손가락이 탈골됐더라고. 다치는 경우가 꽤 많죠. 뭐 많이 다쳐요. 많이 다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전문 프로 선수들이 아니니까 사전에 이제 몸을 풀거나 준비 운동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사회야구는 딱 2시간 게임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2시간 넘으면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는 몸 풀 만한 공간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돌아간다든지 그 큰일인데. 뭐 이렇게 뭐 발목 같은 거, 뭐 어깨, 슬라이딩 하다가도 많이 다치고. 또 천연단디가 슬라이딩을 해요? 슬라이딩 하나요? 그럼 안 해요? 슬라이딩을 한다고? 슬라이딩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했어. 학교 때니까 그러지. 슬라이딩 뭐 지금 나이가 이루서 그냥 바로 킬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 슬라이딩 안 할 것 같은데? 슬라이딩을 가장한 넘어지는 거죠. 아니, 도로 할 거 아니야?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강 감독 말대로 넘어지는 건 이제 40대 이상이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거고. 다리 풀려요, 다리가. 30대들은 조금 그래도 야구 경력이 좀 선출은 아니시더라도 운동 센스가 있거나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동영상을 많이 보고 개인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저 잘 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딩도 하시고 뭐 아까 진행자님 말씀하셨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가운데 넣기도 바빴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자칭 이제 슬라이더도 던지고 커브도 던지고 해서 일단 수준이 좀 요즘도 많이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뭐 갖다 대면 다 치는 거고 기다리면 나가는 거였어요. 끝나지 않는 경기다. 지금은 거의 모양새가 뭐 프로 경기를 보고 오시면 조잡하겠지만 저희는 저희가 봤을 때도 많이 수준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좀 여주도 다른 지역, 이 경기도 지역 중에서는 후발주자인데 그래도 지금 실력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도대에도 나가면 그래도 뭐 대진 운만 좋으면 또 우승도 하고 상위권에 들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여기 또 야구가 여주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타지에서도 이제 여주 오셔가지고 터 잡으신 분들이 또 많이 이제 지역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굉장히 좀 좋고 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축구는 반바지 입고 하는 거라 좀 그런데 그래도 야구는 폼생폼사라고 모든 걸 다 채우지 않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 선글라스도 껴야 되고 뭐 근데 유니폼만 입으면 저 사람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축구는 이제 근육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리에. 그래서 딱 하는데 야구는 뭐 직접 안 보여주면 뭐 다 잘하는 거죠. 사실 야구하고 축구가 가장 세계적으로도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야구가 인기 있는 나라에서 축구는 재미없고 축구 있는 나라에서 야구는 재미없는데 직접적으로 야구를 하시는 쪽에서 축구하고 야구가 가장 다른 점이 뭐예요? 뭐 좀 이런 비교는 좀 그렇겠지만 이 양반의 운동과 상놈의 운동? 그렇지. 야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야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중하고요. 예, 정중하고 서로 이렇게 몸이 부딪히는 운동이 아니고 서로 예의를 다 갖출 수 있고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에서 이게 반바지 입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가히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걱정을 하는 게 좀 이렇게 또 갖춰 입으려고 하면 또 비용이 또 만만치 않지 않나 뭐 이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한대잖아요. 상관들은 초기 비용은 아마 축구 다른 종목들은 비슷할 것 같은데 축구보다는 조금 듭니다. 근데 팀 뭐 축구도 그렇지만 야구는 좀 진짜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들어가는 것만 자기가 구입을 하면 되고요. 글러브만 자기 거 개인기 있으면 되고 이 헬멧이나 뭐 포수 장비나 배트는 다 공용 장비입니다. 그건 팀 회비로 다 충당하기 때문에 개인이 처음에 사는 거는 신발하고 글러브하고 자기 유니폼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격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걸 구입하면 괜찮고 축구화도 뭐 한 켤레 비싼 건 엄청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팀 공용 장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그 또 야구가 또 더 좀 붙이자면 서양에서 나온 거지만 사실 동양 사상하고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철학적인 접근. 예, 공도 뭐 108개 실밥이고 그리고 이 작전이나 이런 게 모든 운동 선수가 머리가 좋아야 되지만 특히나 야구. 정말 야구도 좋아야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머리가 안 좋은지 뭐 가끔 뛰면 개그맨 짓을 합니다. 거꾸로도 뛰고 그게 이제 순간 머리를 못 써서 그런 건데 뭐 모든 운동이 머리가 좋아야 되지만 특히 야구도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축구는 막 뛰지만 야구는 내한테 오는 공만 잡는 것 같지만 그 공을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겠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다음 플레이도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뛰는 것보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 맛을 알면 더 재미가 있다. 중학교 때 우리 그 동산중학교 야구 감독님이 그 동산중학교는 야구 선수를 어떻게 키우냐면은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잘하는 애들도 이렇게 스카우트 하지만은 중학교에서 반대항 야구 시합을 체육 시간에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야구 시합을 시켜보고 이렇게 눈에 띄는 애들 갖다가 이제 야구부로 스카우트 하는데 소질 있는 애들. 예, 꼭 하는 얘기가 몸은 좋은데 안 뽑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가 안 좋은. 네, 그런데 저 새끼는 몸은 좋은데 대가리가 나빠서 못 쓴다고. 야구는 머리 나쁜 놈은 절대 못하는 운동이라고 안 뽑아요. 규칙이 상당히 뭐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또 되게 복잡해. 예의사항도 많고 해서. 그리고 이 상황 판단이 순간적으로 다 나와야 되니까. 심판들도 다 헷갈리는데 뭐 그죠? 너무 많아서 이게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저 야구 규칙은 잘 알아요. 그 애들이랑 중학교 때 맨날 그 수업 시간에 담담하고 동산고등학교 야구부 응원하러 그 얼마나 웃기냐면 동산고등학교가 이제 옛날 동대문에서 야구를 하다 친구들이랑 수업을 땡땡이 치고 가요. 가서 이겼어. 그럼 그 다음날 선생님들한테 칭찬 들어요. 응원하느라 고생했다고. 근데 졌어. 그럼 이제 수업 시간 땡땡이 쳤다고 혼나는 거야. 동산고등학교 엄청나지 않았나요? 동산고등학교가 아까 유현진 뭐 네. 누구 유명한 뭐 우리나라 현대 야구사에서 요새 와서 계보로 있는 정민태, 뭐 유재영, 송은범, 유현진 뭐 다. 그다음에 이제 뭐 포수도 뭐 정상호에서 그래봐야 뭐 광주일고만 하겠어. 저희 때 지금도 그 결승까지 가서 우승 못한 게 이만수 현 SK 감독 때문에 우승을 못했습니다. 여주에도 야구부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영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 야구부. 아니 요새 참 여주에
네. 선수이신데요? 아, 초등학교도 선수는 아니죠. 그렇게 아니요, 예, 맞고 공을 너무 많이 펑고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매일매일 연습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 야구장 그 시설이 다 있었어요. 뒤에 타이어 달려 있고 때리고 물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요즘 너무 무서웠어요. 가남 어디 삼성 초등학교 어디 초등학교 송삼 초등학교. 초등학교 맞아요. 예. 제가 그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볼게요. 그래도 이게 좀 역사가 한 10여 년 됐으니까 그 팀에서 여태까지 역대 그 최고의 투수와 최고의 타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라이벌 팀은 또 어디예요? 네. 여기. 그 라이벌까지 라이벌 좀 팀까지. 한번 좀 사실 뭐 앞선 질문은 제가 뭐 답변 드리긴 그렇고요. 본대 얘기니까. 아니, 팀의 최고 성적을 말씀하시면 되지 뭐. 통산. 타율. 아, 뭐 통산 타율이라 해갖고 뭐 사실 규정 타석 미달이고요. 우선 홈런은 쳐보셨나요, 그러면? 그럼 원래 이런 질문을 많이 하나요? 그런 민감한 질문하지 마. 사회인 야구에서 홈런은 금기어인데 금기어. 그라운드 홈런은 나올 수 있겠지. 그것도 발이 빨라야. 가다가 숨차. 사실 저도 이제 야구 우리 팀에 들어온 지가 이제 3년 4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이렇게 최고의 투수 타자를 꼽기는 그렇고 그건 우리 단장님께서 뭐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여주 내에서 라이벌 사실 저희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쪽에서 상대 쪽에서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는 팀들이 좀 있긴 합니다. 뭐 그분들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은 안 들으실 것 얘기했던 같은데. 팀들. 토야, 레드호크, 뭐 베테랑스, 요 정도 팀들이 저희 근데 뭐 저희는 신경 안 써요. 팀 이름들이 전부 다 그 영어예요. 좀 우리가 순수한 뭐 토야는 마음에 드는 게 레드호크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 하나 이글스 팬들이 모여서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그냥 빨간 닭이라고 부르는데 아쉽네요. 저희 군청 팀이 가람휘. 그 한글로 된. 저는 좀 그래서 팀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좀 너무 영어만 쓰지 말고 좀 우리나라 재미난 이름 우리나라 썼으면 좋겠다. 그런 예전에 헐레벌떡 생각나네 축구팀이. 지금 이제 그런 추세로 가는 추세고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메이저나 일본 야구를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막연하게 영어가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이제 했지만 지금은 뭐 앞서 여주팀의 토야라는 팀도 그 여주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또 좋은 이름을 줬고 또 군청팀은 또 가람이라고 또 좋은 이름을 줬고 또 뭐 마구잡이라고 또 이렇게 또 재밌게 짓는 팀도 있고요. 뭐 운동삼아 뭐 이제 질풍노도 이제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보잘것도 없어가지고요. 기적을 바라자 그래가지고 기적하긴 해가지고 모양이 없다 그래서 미라클 했는데 역시 그 이름이 좀 그게 좀 큰 영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참 보잘것 없었던 팀인데 지금은 뭐 아까 최고 성적이 어떻게 되냐는데 저희가 그래도 여주에서는 가장 많은 우승 트로피를 받았고요. 또, 박수. 또 대외적으로 양평 리그도 뛰어서 저희가 우승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예전엔 작년 같은 경우는 서정환 그 전 기아 감독님이셨던 분이 가남에다가 리그를 잠깐 만드셨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3부에서 우승을 했었어요. 그분은 왔다 그냥 갔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 또 운동장 사정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의치가 않으시고요. 하여튼 저희 성적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우승 트로피만큼은 저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가 생활체육으로도 야구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뭐 잘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저변이라는 면에서 저변이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근 지역도 이만큼은 야구에 저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천은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이천은 가장 크고요. 뭐 하남이나 뭐 이런 그런 쪽은 수준이 엄청 왜냐하면 야구를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야구를 잘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다 좋은 코스로 빠지시지 않는 분들도 이제 사회에 나와서 하시다 보면 그 향수에 젖어가지고 야구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사회인야구 수준이 높고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흥초등학교에 잠깐 있었으니까 그 저변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늘면서 외부에서 또 야구 하시던 분들이 여주 오셔가지고 또 하시면서 좀 수준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지금 저변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사회인 야구가 여주가 또 이제 4대강 사업하면서 양섬에 구장이 2개가 뭐 환경적인 건 전 뭐 모르겠고 저는 야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복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주 이제 사회인 구장이 전체 몇 개예요?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 쪽은 이제 리틀 야구 전용 구장으로 지금 하나 만들고 지금 다 공사가. 근데 사실은 여주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조건 좋으니까 한 10대 개 있어야 돼 야구장 같은 거 그죠? 축구는 사실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 바람은 그런데 되게 보면 이제 면 단위로 이제 체육공원을 만들게 되면 축구장, 테니스장은 꼭 들어가는데 야구장은 없었어요. 데모를 안 해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축구장은 일반 타운동과 교환이 하기가 편한 거고 실제로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화된 구장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축구는 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지만 야구는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장소적으로. 근데 또 여주가 지금 이제 2 구장이 좋은 게 생기면서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뭐 타 지역에서도 게임을 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여주도 어떻게 보면 홍보도 되고요. 이천은 아는데 여주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천보다 오히려 여주가 지금 구장이 더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이제 또 굉장히 좀 야구로서는 뜨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구장이 이런 게 주변 조건이 여건이 좋으면은 사실 실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 바람이 있다면 여주 교육청에 힘좀 써갖고 초등학교도 야구 만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만들어. 그래갖고 난 다음에 이천 이런 데하고 지역 교류 있잖아. 특히 공무원들도 있으면 시합해갖고 좀 한번 이겨봐. 맨날 그 이천 질투만 하지 말고 이런 거라도 한번 이기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기 전략도 되고. 학교 운동부로다가 이게 할 때 학부모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운동부는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데 야구가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동문회에서 해야 돼. 그 동문회에서 지원을 해야 돼. 20년 전에 유재영이가 동산고등학교들이 우승할 때 동문회에서 1년에 1억씩을 내놨어요. 근데 그거 갖고도 운영이 안 돼.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어렸을 때 야구를 한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아요. 뭐냐면 축구나 이런 종목은 그 선수가 꼭 11명의 선수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껴놓았어. 그럼 우리 왜 공모찬에는 한쪽 구석에 서 있으라고 인원만 맞추고서는 나머지 10명이 다 한다고. 근데 야구는 그럴 수가 없구만. 한 명 들어가면 무조건 기회균도 기회가 그렇지. 야구는 누구에게나 잘하다 못해도 똑같이 주어지고 한 번씩은 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수비 있고. 그 선수가 못한다고 해서 질책을 하면 더 못하기 때문에 못해도 좀 잘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줘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사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1등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나오고 시키면 아주 그냥 벤치 시켜버리는데 야구에서처럼 또 못해도 같이 이렇게 가자 그러고 같이 갈 수 있는 누군가를 질책하는 팀은 야구에서는 분명히 전패한다고. 잘하는 팀이 못 돼요. 그래서 사회 문화가 어떤 그 야구에서 하는 정신을 좀 수용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적 운동이네요. 축구는 10명에서도 시합이 되지만 야구는 10명 갖고 안 되겠네 진짜로. 제가 그래서 야구를 좋아합니다. 딱 9명이 들어가야 돼. 아니 그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가족적인 하나가 꼴등을 하고 있거든요. 에이 구단주를 봐 구단주를. 구단주는 어디 가나 뭐 또 두산이나 이런 구단주가 뭐 바른 구단주. 기업 마인드를 봐. 거의 기업 마인드. 하나 구단주는 복싱 팬이야. 마음에 안 들면 두들겨 가족 집안 분란에 뭐 서로 소송하고 난리난 구단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일단 하나는 너무 짜. 선수에 대한 투자가 없어. 아닙니다. 그렇고 뭐 저는 거기 저희야 뭐 맨날 거기 TV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야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사회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존경하는 선수나 혹은 선수 협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축구 저는 이제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야구도 이제 좋아해서 다 하는데 그 뒤풀이 문화가 있거든요. 배드민턴이 끝나면은 편의점 가서 이렇게 맥주 한잔 딱 하고 가는 게 있고 축구는 축구를 하면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음주를 가물을 즐기면서 즐겁게 욕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나가고
근데 야구는 어떻게 하는지 야구는 가보니까 가족 단위로 오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는데 야구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뒤풀이 문화가 있는지 좀. 그리고 어디서 주로 하는지 언제 하는지 놀러 가게. 시합 중에도 먹고 그러나요? 시합 중에는 절대 예. 응원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응원하는 사람. 아니 안 됩니다. 응원하는 사람도 안 돼요? 이게 이색적이네요. 예. 한 팀이니까 예 절대 예 안 돼요. 술은 안 되고 대신에 이제 끝나고 가긴 하는데 뭐 각 팀마다 이제 단골로 가는 곳이 이제 다들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뛰고 하다 보니까는 시원한 맥주를 찾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지 못하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주말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나가서 하는 것들을 약간은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고 네. 그래서 뭐 거짓말하고 나올 때도 많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심판이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좀 이렇게 욕을 많이 먹거나 그 심판 때문에 경기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야구는 이제 정식 심판이 와서 심판을 봐주시는 건가요? 그러겠어요. 아니 여주도 예전에는 이제 그냥 주목구구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심판 정식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격증 딴 사람? 예. 처음에는 봉사 개념이셨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모화가 되고 해서 이제 어떤 소정의 어떤 뭐 그럼 여기 만나 거기 사장님이 예 심판이죠. 예. 그렇습니까? 예 심판이시죠. 심판은 뭐 어느 종목을 떠나서 욕은 다 먹습니다. 아무리 잘 보셔도 야구처럼 예민한 게 없어. 아무리 잘 보셔도 경기 흐름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로다가 따지면 사실 운동량으로 따지면 축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절대 열세잖아요. 부족하죠. 그죠? 예. 그냥 어떤 즐기는 거를 하는 거지 운동량으로다가는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일단은 이제 이게 모든 종목을 하면 이제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뜻이 있고 욕심이 있는 분들은 그 동영상을 많이 개인 보고 연습, 또 개인 연습 단체 연습은 하기가 어렵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뭐 그 몸이 안 되고서는 마음만 있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에 계속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서 그날 보면 확실히 좀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중용이 되고 저희 옆에 있는 우리 강 감독이나 저처럼 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그러면 술잔 기울이고 가다 보면 뭐 술이 안 깨가지고 넣어준다 해도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사실 아쉬운 게 여주도 뭐냐면 이렇게 야구 구장인데 좀 가까우면 구경도 가고 그럴 텐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사회인 야구라도 있으면 구경을 가면 우리가 프로야구에서 하면 우리 관중은 술 먹는 맛에 구경하는데 그런 걸 해줘야 우리도 구경 갈 거 아니에요. 관중석 없잖아요. 예, 관중석도 없고 이제 덕아웃도 없고 그냥 딱 운동장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운동장만 다 인조잔디로 덕아웃이 없으면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 땡볕에 2시간 동안 근데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그러면 다음 선거 때 전환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그 아쉬운 점을 강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인데 여주 군수님은 이 방송을 들어요. 아니. 그러세요? 본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군수한테 바랄 거 없어. 여주 시장 대 사람한테 바랄. 시장 선거를 위해서 한번 하자고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운동장을 2개나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 부대 시설들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씻는 시설도 없나요? 전혀 바로 또 강에 인접해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오다 보면은 남자들이야 그냥 다리 밑이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뭐 안 되지만 뭐 실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자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가족 단위로 오기가 좀 힘들고 여가 선용이라면서 가족 문화를 만들려면 사실은 좀 관중석도 있어야 되거든. 그럼요. 근데 그리고 여주에서는 그러면 아마추어 야구대 열 수가 없겠네. 관중석이 없어서. 아니 하긴 합니다. 사회인 야구는 관중석 없는 야구 시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관중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아니, 가족들도 관중이죠. 그래서 양 팀으로 따지면 20명씩 40명이 한 집에 셋이면 100명의 관중인데 프로야구 한참 인기 없을 때 한 게임에 1000명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 거기 뭐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건 있어야겠다 이거.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 거기 그 자전거 도로에 있는 화장실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먼 걸로 알고 있거든. 걸어서 예. 나오기는 굉장히 아니 도대체 이거 지어주면서 어느 놈이 지어준 건지 몰라도 세상에 아니 그렇게 그만하셔 이제 그거는 좀 되겠어 이거. 하도 얘기해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테니스밖에 몰라서 야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 명박이는 기만 테니스 뭐 다요 이런 거. 야 이건 기본이 안 됐다. 아니 지금 대통령 끝난 지가 언제인데 자꾸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가 원래 게임용이라기보다는 연습장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부대 시설이 전혀 없는. 아니 연습장이라도 있어야죠. 최소한의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뭐냐면 군에 한번 거기 건의사항 한번 건의해 보셨어요? 아까쯤에 요즘 그 게시판에 막 이렇게 건의 그러다 폐쇄돼. 네? 폐쇄돼? 그러면 제대로 붙는 거고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야 돼. 점차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고 또 축구나. 이게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있으면 좋겠다. 맨 땅에서 뭐 정식 구장 규격도 안 나오는 맨 땅에서 하다가 이렇게 정식 규격이 갖춰진 곳으로 딱 오게 되니까 우선은 그것까지 만족하고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들을 연합회 이제 차원에 야구인 연합회 차원에서 좀 이제 그런 거는 보강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예. 건너편에서 할 때는 그 똥판 올려갖고 이렇게 거기 가끔 가봤는데 거기서 더가웃하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가 만들었죠. 예, 그래서 어디서 했다고? 강 건너편 양성 건너편에 야구장이 있었는데 거기 똥판 그 뭐죠? 그러면 컨테이너 오악 쪽 강변. 네, 거기서 했을 때는 좀 애처로웠는데 저 산책 갔을 때 한 게요. 처음에는 지금 그 여주대학교 그 고등학교 쪽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축구장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옛날엔 거기가 그 공터였어요. 처음 시작한 게 거기입니다. 거기 시작하다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능서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또 그 옆에 도로변에 민원 생기지 않게 저희가 펜스 공사해가면서 그런데 했어요. 유리창 많이 깨먹을 그래서 텐데. 그거 도로에 차 지나가는데 공 날아가면 안 되니까 저희 팀은 그때는 뭐 네 팀 내 팀 없이 야구 전체 있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공사해가지고 야구했고 또 능서체육공원에 또 한 1년 또 더부살이 했고 그다음에 강천 체육공원에서 또 하다가 또 많이 다녔네. 예 그래서 저희가 꿈이 부지만 있으면 공사는 우리가 하겠다 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좋은 데가 생기니까 지금은 뭐 다가오신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지금 감지덕지한 상태로 있는 거고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저 이제 눈높이가 올라가면 이제 근데 제가 요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여주에 거기 뭐 체육회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요번에 그 여주 시가 되면서 군 예산으로 체육회 거기 재정 지원을 합니다. 몇 천만 원씩 주더라고요. 이거 근데 주로 그러면 요런 체육회들의 주력이 뭐냐면 축구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여기 뭐냐면 탁구 이제 해가면 생겼죠. 배드민턴 생겼죠. 많이 울어야 되는 거야, 울어야 돼. 선수만이 아니라 그게 가족의 어떤 여가선용의 어떤 공동의 스포츠로 다 자리 잡으려면 사실 보는 사람도 즐거워야 되거든요. 뛰는 사람은 땡볕에 뛰어도 돼. 네. 보는 사람은 그늘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무 좀 심어놓고 회원의 수가 지금 뭐 20 몇 개 팀 뭐 이러면 사실 그게 500명 상당한 500명 정도 가족까지 사실 생체협 쪽에 생활체육협회 그쪽에다가 사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양섬 야구장도 왜 생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변 구역인데 그게 들어설 수 없는 화장실을 놓을 수가 없구나. 거기. 예. 전기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위치에 야구장은 생겼어요. 이게 돈이 무슨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남아서 아예 안 돼요. 전기 자체를 글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명박 그 초기에 뭐냐면 밀어붙여서 그래요. 그거 뭐냐면 지금도 뭐냐면은 예전에 했던 걸 똑같은 것을 요 강 주변에 마을 옆에서 뭐 장사하려고 그렇죠. 뭐 건물 지렸는데 지금은 무조건 안 됩니다. 옛날엔 됐었어. 옛날에 했으면 됐는데 이래 다 야구는 여름에 야간 경기를 해야 제맛이야. 덥지도 않고 왜냐면 낮에는 야구를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공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너무 더워. 여주는 안 됩니다. 이 녹조 현상 때문에 이거 그건 뭐야? 깔따구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절대 여주는 안 됩니다. 야간 경기.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그 처음에는 그
야구장만 달랑 있었고 그 주변도 그냥 맨 땅이었는데 그 검찰청에서 그 산하 그 기관들 뭐 지청, 지검 이걸 대상으로 야구대회를 양섬에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 보니까는 더가웃 쪽에는 시멘트가 깔려 있더라고요. 역시 시골땡이들이. 그러니까 그게 왜 평소에는 안 되냐 그러면은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안 난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잘 좀 조율을 해라라고 이제 군청하고 계속 군청에서 그쪽에 잘 올려서 좀 조율해라 그런데 딱 검찰청에서 한번 하고 나니까는 또 바닥이 깨끗하게 세면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거 한 2번 정도만 더 하면 더가웃까지 생기지 않을까. 안정석 쪽에는 큰 나무 같은 거 좀 심어놔서 그늘 좀 지게 관전들이게. 그러면 전략적으로 좋고. 지금 저기 법원 있잖아요. 여기 야구단을 하나 창설하 만드십시오. 그러면 뭐 말이 해결이 되겠구만. 응? 거기 딱 만들. 근데 야구장이 강변에 있는 게 좋기는 해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야구장이 강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왜냐면 선수들은 뭐 강 옆에 있든 산속에 있든 상관이 없는데. 야구가 굉장히 정적인 운동이라고 그래서 작전이나 공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그 외에 보는 눈이 즐거운 게 있어야 돼요. 축구하고 좀 성격이 달라가지고 그렇죠. 야구장 주변을 좀 잘 꾸며서 사람들이 이 여주 같은 데는 사람들이 심심할 때 갈 데가 없어. 좀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스포츠 내가 관람하는 거로 다 갈 수 있게. 그 갑자기 또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양섬 보니까는 남는 땅도 많은데 그 남는 쪽에는 캠핑장하고 주차장을 하고 캠핑 오셔서 그게 이제 그 수변구역 그 강 높이라서 그거 아예 쓸 수 없는 거. 그거는 알고 있는데 자라섬은 되거든. 자라섬 똑같은 상황인데 자라섬은 거의 캠핑장부터 전기시설 다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여주는 안 된다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수도권 정비구역에서 안 돼.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우셨나 본데요. 어쨌든 좀 사실 뭐 우리 여주 라디오 성격에 저번에 자동차하고 야구 온다서 뜬금없다 하는데 그랬는데 좀 여주 국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만 즐거운 게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즐거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생맥주가 먹으면서 구경하고 욕도 좀 하고 저기 뭐냐면 이런 아니 있으면 좋겠어요. 가리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1시간 좀 10분 정도 넘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팀 그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다. 우리 팀의 그 미라클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런 혜택과 이런 따뜻한 사랑과 특전을 부여한다. 특전을 부여할 테니 많이 들어와라. 뭐 이런 뭐 홍보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 저희 팟캐스트가 뭐가 좋으냐면 자랑을 하면 즉시 듣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한 150명 정도 듣는데 축적이 돼요. 나중에 또 듣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축적이 돼서 언젠간 듣게 됩니다. 야구에 대한 로망이나 뭐 이렇게 생각은 보통의 남자들이면 거의 다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그런 생각들을 한번 실현해 보기 위해서는 잠깐의 용기를 내셔서 전화 주십시오. 연락처도 얘기해 주시죠. 안 되나? 제가 요새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연락처까지는 좀 연락처. 그러면 어떻게 와요?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해? 저기 다음 카페에서 미라클 치시면은 그렇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요. 회비는 그렇게 뭐 비싸지 않습니다. 월 3만 원. 싸네. 월 3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성 회원은 무료. 여성 회원이 있어요? 한 명 계셨었어요. 정말 진짜로 계셨고요. 보통 여성 회원도 주무를 맡아 주는데 게임도 나가봤습니다. 여성은 무료로 한 게 아니고 뭘 줘야지. 그래서 들어오시면 아마 최고의 여주군 사회인 야구 팀들 중에선 가장 최고 수준의 팀에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 프라이드와 자부심은 다른 팀에 가시는 거 10배 이상 효과를 얻으실 겁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선출도 좀 할인해 드립니다. 선수 출신도 할인해 드리니까요. 좀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은 있는데 미라클은 싫다 그러시면 제발 토야, 베테랑스, 예, 레드오크, 예, 요 팀은 가지 마세요. 전력의 평준화를 위해서 예, 다른 팀으로 예,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아, 저 단장님도 한마디 하시죠, 뭐. 아니, 아무튼 뭐 저희 팀은 오시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기회는 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배제가 아니라 충분한 기회를 드리고 동기부여도 드리고 좋은 분위기에서 부상 없이 즐겁게 야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아마 최선을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 여주 미라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좋은 사람들끼리 한번 땀 흘리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보통 그 축구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이렇게 서로 막 어떤 한 명이 꼭 욕도 하고 막 그러는 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가면은 그 다음에 절대 안 가거든요. 저도 예. 이 조기 축구를 해봤었습니다. 예. 공을 잘 못 차가지고 뭐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공 잘 차는 형님한테 공 안 들이면 또 난리 나고. 저는 그런 걸 겪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팀은 그 선후배 간의 그 위아래 위계 질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서로 욕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후배님들은 또 후배님들대로 또 정말 자기 역할을 참 잘해주시고 또 우리 선배 형님들은 또 선배 형님들대로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팀은 단언하는데 그런 분위기는 절대 없습니다. 네. 저희 팀뿐만 아니라 여주의 다른 팀들도 그 한 번도 욕을 하는 건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예. 야구는 양반의 예, 설마 운동이기 때문에 상놈들한테 정말 아니, 그런 부분은 저는 예. 축구에서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축구 동호회 욕하고 싸운다고 하지만 선생님 방송 들었으면 이제 죽었다 이제. 축구 나오시면 되잖아요. 이제. 거기는 나오려도 안 나오더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야구 동호회는 미라클 팀입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 가시면 그 다음 카페에서 미라클 뭐라고 쳐야 되죠? 미라클 야구. 저도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늘 들어가면 그냥 들어갔지. 아니, 정식 명칭이 그러면은 미라클 여주 미라클이었나요? 아, 예, 여주 미라클. 예, 이렇게 치시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거고요. 원래 양반들은 자기 홍보를 익숙지 않아요. 예. 뭐 다음에서 어떻게 들어가 보세요. 아니면 제가 여기 그 저기 여주 라디오 카페에 제가 댓글로다가 한번 예, 주소를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그 봤는데 그 여주 야구를 치면은 연합회가 나와서 연합회 옆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팀이 그 굴지의 팀들 네, 예. 4대 천왕 팀은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딱 가서 가면은 이제 카페들 한번 4명, 5명 이렇게 있는 팀이 나오고 주소가 다 전화번호랑 주소 나와요. 아, 그래? 아, 그럼 어디로 들어가라고? 여주 연합회에 여주군 야구 연합회. 여주군 야구 연합회? 그것도 다음인가요? 제가 지금 다음에 들어가서 여주 미라클 찾더니 사이클 여주 미라클 야구 클럽 나오네요. 인간성 좋은 다수의 팀원과 한술하는 주당들이 모인 곳 이렇게 돼 있네요. 멘트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 아, 되게 좋은데요. 예. 자, 오늘은 뭐 이렇게 뭐 하신 말씀들 없으시죠? 뭐,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하여튼 뭐냐면은 오늘 미라클이 나와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거기 뭐랄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그 야구팀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아, 김상사의 저주로 올해 기아는 우승을 못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에게 미라클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화이팅! 저는 그 특별히 그 스포츠 쪽에 많이 뭐 그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지역에서 생활체육이 발전한 저는 학교 체육보다 훨씬 더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니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훨씬 더 맞다고 보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 어느 뭐 야구 구단이 생기는 것보다 저는 지역에서 사회 그 야구단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보면 더 의미 있을 거다 지역에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쭉쭉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기회가 균등한 나라 야구에서처럼 모든 게 공평하게 해서 어깨를 같이 걸고 가는 그런 야구의 정신이 이런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오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밑에 좋았어.
저도 마무리 한마디 저도 하고 싶은데요. 먼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가 섭외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방송인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군청이 새 건물을 짓게 되면, 헌 건물을 부시지 마시고, 거기 건물에 사무실에 하나씩, 이런 야구팀들 사무실 하나씩 만들어주시고, 문화예술 단체들 사무실 하나씩 꼭 만들어주시고요. 그래서 그 건물에 한 500개 정도의 그런 야구단, 축구팀, 무슨 탁구, 배드민턴, 풍물팀, 이런 팀들이 다 이렇게 사무실에 하나씩 갖는 게 좋은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자기들 자꾸 자기들 사무실 좁다고 자기 사무실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네. 그러려면 시장을 잘 뽑아야 돼. 네, 오늘 벌써 17번째인데요. 17번째 여주라디오 야구 동호회 미라클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가 졌을 거야.